그 7일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 현장을 지킵니다. 주일 날은 제가 심호하는 매송영락교에 또 목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일 날 서울시립대학교 이수건 교수님이 그 양주 땅굴 현장에 오셔가지고 지하 22m에 내려가서 JTBC와 여러 모양에 대한 취재를 한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 현장 본부장님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현장에 또 선 이유가 그 이수근 교수님이 지질학자인데 좀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또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주 땅굴의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좀 인식을 해서 국방부가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땅굴의 진실에 우리 국민들이 좀 앞장서서 호소해 주시기를 남굴사 대표가 오늘 양주 땅굴 현장에 꼭 필히 보여줘야 할 부분, 그리고 이 영상을 이수건 교수님이 보신다면 저는 직접 이 땅굴 현장에서 수작업을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한 그런 산증인으로 또 우리 이수건 교수님이 모르는 부분을 제가 한 부분을 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은 하강암에 오랜 세월 동안 풍화가 된 편마암 지역이 아니고 전형적인 마삼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신 분들도 한결같이 강한 마삼 지역이라고 동일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월 19일부터 이 지역에 이제 수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첫 단계, 정확하게 한 19m 지점에서 사실상 땅굴 천장이 열렸습니다. 그 땅굴 천장이 열리는 과정 속에서 마삼 가루만 깨어져 나왔지 돌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전시한 이 돌들이 일명 땅굴 현장의 역대책에 사용되는 우리가 말하는 편석입니다. 그런데 이 돌에 대한 특징을 보면 기계에 의해서 다 연마가 되어진 거예요. 연마가. 이 돌이 땅굴 천장 19m에서부터 밑바닥 22m에 집중적으로 이 돌이 나왔고, 지금도 그 현장에 가면 굴 좌우 벽에 이 편석들이 대묘기 때 사용했던 지지대 역할로 지금 벽에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19m까지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돌 하나 나오지 않았고 이건 다 기계에 의해서 연마가 되어졌는데,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한번 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빼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연마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역대책의 대묘기에 쓰기 위해서 얘들이 인위적으로 그 공간을 대묘격에서 맞추기 위해서 기계에 의해서 연마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밑에 현장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 이수건 교수님이 지질학자 교수인지 몰라도 이러한 편색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공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석보다도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발파석이죠. 이게 시커먼 발파석입니다. 이것도 19m 전후 지점까지는 이런 돌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땅굴 천장이 깨어져 나오면서부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발파석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흔적을 찾다 보니까 대묘기했던 쪽에서 이런 기계에 연마되어진 이런 편석들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 이 편석,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렇게 맞추는 부분. 왜 이렇게 되냐면 얘들이 대묘기하기 위해서 이게 돌을 가지고 지지대를 쓰기 때문에 기계에 의해서 맞추기 위해서 편마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인데 보세요. 이게 이 지역의 대표적인 마삼암입니다. 마삼. 이 양주 땅굴 현장의 전형적인 마삼이에요. 마삼 재질하고 이 돌 재질하고 근본적으로 틀리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국방부에게 왜 지하 30m 전면 절개를 지금까지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굴사 대표가 말하는 전면 절개를 해보면 남굴사 대표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그 국방부에서 고용한 김영웅 씨라는 그 지질학자, 뭐 그런 전문 박사나 또 이수건 교수의 그런 논리가 맞는지 30m 절개해보면 그 진실의 결과가 이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보세요. 이 마삼 재질하고 이 재질하고는 전면적으로 틀리죠.
그리고 이거는 자연이 될 수가 없어요. 밑에 내려가 보면 이러한 식으로 붙여서 지지대 역할로 지금도 벽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김영웅 씨도 언급하지 않았고 이수근 교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단지 그 밑에 우리가 역대책에 사용했던 그 접착제 성분하고 대묘하게 사용했던 그런 마삼 가루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홈이나 이런 그 자구를 가지고 빠루를 가지고 끌어내는 그 모습만 가가지고 이거 뭐 오랜 하강암이 풍화된 현상이다. 이 부분만 그냥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을 재현을 한 바로 오늘 하루 종일 저희들이 재현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쉽게 좀 양주 땅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재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색깔을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검은색으로 우리가 이걸 그 준비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게 뭐 전선을 넣는 작은 뭐 피복통이지만 우리가 이제 요걸 구입을 해서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요 빨간색은 여기서부터 요 빨간 오른쪽이나 왼쪽이 빨간은 이 땅굴 지금 이제 지나간 하나의 그 노선 또 땅굴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노선이고 어떻게 보면 이 빨간색 이 외벽은 이 지역의 전형적인 마삼이죠. 마삼이고 요것을 이제 역대책에 사용하기 위해서 소위 산화실리콘이고 이 검은 것은 우리가 편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생질 중간에 산화실리콘 그리고 이 편석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굴의 오른쪽이죠. 4, 5m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여기서 꺾어져 나옵니다. 요렇게 동그랗게 지금 땅굴 현장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왼쪽까지 쫙 밑으로까지 쫙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딱 이렇게 딱 밑에 가면 현장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밑을 파도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편서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고 밑에 우리가 파도 산화실리콘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그 공개한 것이 땅굴 천장이 19m고 밑바닥이 22m인데 봉갱도가 30m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2m에서 한 5m 정도 2달 보름 동안 봉갱도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을 3명이 2달 보름 동안 했어요.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이 19m 쪽에 저런 편석들이 대멸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대멸을 했기 때문에 북쪽 방향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에 의해서 스스로 떨어져서 이 작업자들에게 상당한 그런 그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3번 다쳤고 우리 본부장도 다쳐서 50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고 또 우리 이창훈 단장도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턴을 출구형 땅굴을 먼저 공개하고 민간군 TF를 구성해서 봉경들을 공격하자 그 수정을 해서 10월 30일 날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m 밑에서 우리가 5m 이상의 이 생지를 까봤기 때문에 그 작업 과정 속에서 저런 편석이 돌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서는 산화실리콘조차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의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30m 전면 절개를 해보면 이게 인공적인 북한의 대멸기 출구형 땅굴 발각이 돼서 대멸기 한지 아니 한지 30m 절개를 해보면 거의 다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이 마삼 지역에서 우리가 정확물로 국방부의 정확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저런 편석과 발파석은 또 산화실리콘은 지금 대멸기의 한 현저기만 나타나지 그 밑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19m 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이수근 교수님이나 또 국방부 쪽에서 대변하고 있는 김영웅 우리 박사님은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대한민국 자유수호를 위해서 30m의 전면 절개를 남굴사 대표가 주장하는 30m 전면 절개를 하루속히 강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것은 이제 땅굴의 천장이죠. 천정을 표시를 한 거죠. 천정을 위에 천정을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빨강도 우리가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빨간 거 위에는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지형의 생질이죠, 생질. 생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수건 교수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게 집안이 약해져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마삼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저희들이 그 우물 공포를 하기 위해서 이 녹강을 5개를 묻었습니다. 이 녹강 하나가 무게가 4톤이에요. 그럼 5개면은 20톤입니다. 20톤이 지금 지상에서 밑에까지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누르고 있어도 지금 아무런 얼음 없이 현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만큼 생질인 마삼은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뭐 지질학 쪽에서 좀 아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마삼 상당히 강합니다. 단지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물을 먹게 되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질 자체는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19m와 22m의 그 폭, 얘들 인위적으로 대매개한 부분은 항상 물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약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나 그 밑에의 생질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뭐 붕괴 위험 이 자체는 저는 뭐 제가 여기서 일을 해봤다고 하는 거 아니라 상당히 안전도가 아직도 이 땅굴 현장에 보강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대멸기였던 19m, 22m 쪽은 인위적으로 얘들 대멸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받치고 있는 생질은 상당히 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염려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인식을 해서 국방부가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땅굴의 진실에 우리 국민들이 좀 앞장서서 호소해 주시기를 남굴사 대표가 오늘 양주 땅굴 현장에 꼭 필히 보여줘야 할 부분, 그리고 이 영상을 이수건 교수님이 보신다면 저는 직접 이 땅굴 현장에서 수작업을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한 그런 산증인으로 또 우리 이수건 교수님이 모르는 부분을 제가 한 부분을 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은 하강암에 오랜 세월 동안 풍화가 된 편마암 지역이 아니고 전형적인 마삼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신 분들도 한결같이 강한 마삼 지역이라고 동일한 정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월 19일부터 그 7일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 현장을 지킵니다. 주일 날은 제가 심호하는 매송영락교에 또 목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일 날 서울시립대학교 이수건 교수님이 그 양주 땅굴 현장에 오셔가지고 지하 22m에 내려가서 JTBC와 여러 모양에 대한 취재를 한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 현장 본부장님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현장에 또 선 이유가 그 이수근 교수님이 지질학자인데 좀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또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주 땅굴의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좀 이 지역에 이제 수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첫 단계, 뭐 정확하게 한 19m 지점에서 사실상 땅굴 천장이 열렸습니다. 그 땅굴 천장이 열리는 과정 속에서 마삼 가루만 깨어져 나왔지 돌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전시한 이 돌들이 일명 땅굴 현장의 역대책에 사용되는 우리가 말하는 편석입니다. 그런데 이 돌에 대한 특징을 보면 기계에 의해서 다 연마가 되어진 거예요. 연마가. 이 돌이 땅굴 천장 19m에서부터 밑바닥 22m에 집중적으로 이 돌이 나왔고 지금도 그 현장에 가면 굴 좌우 벽에 이 편석들이 대묘기 때 사용했던 지지대 역할로 지금 벽에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19m까지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돌 하나 나오지 않았고, 이건 다 기계에 의해서 연마가 되어졌는데,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한번 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빼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연마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역대책의 대묘역에 쓰기 위해서 얘들이 인위적으로 그 공간을 대묘역에서 맞추기 위해서 기계에 의해서 연마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밑에 현장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 이수건 교수님이 지질학자 교수인지 몰라도 이러한 편색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공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석보다도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 발파석이죠. 이게 시커먼 발파석입니다. 이것도 19m 전후 지점까지는 이런 돌이 전혀 나오진 않았습니다. 땅굴 천장이 깨어져 나오면서부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발파석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흔적을 찾다 보니까 대묘역했던 쪽에서 이런 기계에 연마되어진 이런 편석들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 이 편석,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렇게 맞추는 부분. 왜 이렇게 되냐면 얘들이 대묘역에서 이게 돌을 가지고 지지대를 쓰기 때문에 기계에 의해서 맞추기 위해서 표마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인데 보세요. 이게 이 지역의 대표적인 마사암입니다. 마사암. 이 양주 땅굴 현장의 전형적인 마사암이에요. 마사암 재질하고 이 돌 재질하고 근본적으로 틀리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국방부에게 왜 지하 30m 전면 절개를 지금까지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낭굴사 대표가 말하는 전면 절개를 해보면 낭굴사 대표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그 국방부에서 고용한 김영웅 씨라는 그 지질학자, 뭐 그런 전문 박사나 또 이수건 교수의 그런 논리가 맞는지